28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린이들의 보통령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자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신광섭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에 마감하셨던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전문가님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뉴욕 증시는 금요일 날 이제 5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PCE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연준에서도 이제 그 정책을 할 때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고요. 네. 그 지표가 이제 지난해보다 3.4% 정도 상승하면서 역대 뭐 이제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고 한 부분 안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안도하는 가운데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7% 정도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이제 조정을 보였고요. S&P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좀 약간 그 주가 레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 전고점이 아직 앞에 있다 보니까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제 먼저 좀 올랐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크게 상승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졌고요. S&P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좁은 폭에서 천천히 그냥 살짝 좀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냥 어떤 그런 레벨 부담이 좀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6월 그 FOMC 회의에서 그 예상보다 조금 매파적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는 조금 빠른 긴축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부상하긴 했는데 시장은 좀 다시 좀 안정권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고 한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뭐 크게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부담은 조금 덜고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슈도 좀 지나가는 어떤 이슈로 좀 이제 지나가는 듯하고 이제 연준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축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연착륙을 잘 시킬 거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뭐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 어떤 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이제 믿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팩트로만 보면 연준이 기존보다는 조금 매파적인 성향으로 조금 이제 변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연준 위원들이나 그런 입장들이 처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경제가 좀 살아나고 하면 좀 약간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갈수록 이제 그 뭐 주가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 크게 이제 지수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종목별로 조금 움직일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6월 달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2분기가 끝나가잖아요. 2분기가 지금 끝나가면은 7월 달부터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이제 3분기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시장에 제시를 할 텐데 시장은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은
그 전보다 이제 한 60% 이상 다 좋을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거고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그 2분기가 과연 이제 최고점이냐 실적이 아니면 피크아웃을 친 거냐 아니면 3분기에 더 좋아질 수 있냐 이걸 아마 시장이 보려고 할 거고요. 그 3분기에 이제 어떤 테이퍼링을 하는 어떤 스케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경계감이 있는 좀 약간 그런 상태라서 일단 지금은 시장에 일단 지금 오늘도 한번 보시면은 시장은 그렇게 이제 그 다우 선물이나 어떤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흐름을 봐도 크게 이렇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냥 좀 약간 안정화돼 있긴 하지만 그만큼 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금 가격이라든지 유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유가도 이제 상승 흐름이 조금씩 약해질 거고요. 이제 구리라든지 어떤 원자재 가격들도 좀 상승 흐름이 약해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뭐 침체돼 있다는 표현이 뭐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크게 상승할 이유도 없고 뭐 크게 하락할 이유도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모멘텀이 이제 좀 새로 나와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게 아마 3분기, 2분기 실적 발표 및 이제 3분기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의 그런 어떤 컨센서스 각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 분기에 제시하는 어떤 그런 목표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증시에서 물가지표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걸로 발표가 됐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플레이션 이슈는 이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시장이 고점을 높여갈수록 차익 실현 압박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딱히 상승하거나 하락할 만한 이슈가 없는 만큼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1번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이번 주에는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네, 이번 주에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고요. 이제 오늘 그 뉴욕 연은 총재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는데 네. 또 내일 기존에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까요? 뭐 크게 변동성을 줄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입장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히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용지표 발표거든요. 7월 2일 날 있을 이제 그 서비스업 그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네. 30일에 이제 ADP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제 7월 2일 날에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30일 날에 ADP 고용보고서가 이제 그 7월 2일 날에 나오는 그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미리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7월 2일 날 나오는 그 고용 지표가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근데 그 고용 지표가 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양호하게 너무 나오면 연준 내에서 또다시 이제 좀 매파적인 어떤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있고 그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갖고 시장을 볼 거라서 아마 이번 주에도 그냥 주 초반에는 크게 뭐 별게 없다가 주 후반에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이제 그 고용 보고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 이제 그 ADP 고용 보고서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좀 약간 경계감을 가지면서 시장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조금 그 부분들 지표를 또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의 상황들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이 존재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그거에 네. 대해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존의 입장대로 현금 네. 보유 비중을 늘려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벤트로 있었던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지나갔고요. 그거에 네. 대한 시장의 반응을 한 일주일 정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까 봐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네.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이제 보면서 할 때 좀 이제 굉장히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까다로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계좌의 종목들이 크게 그렇게 올라가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주지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많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뭐 크게 손실을 크게 많이 입히거나 또 그러지도 않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아마 종목들이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그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벤트가 없는 종목들은 그냥 계속 제자리에 있는 오늘 올라도 내일 내려가고 오늘 내려가도 내일 또 다시 올라가면서 계속 제자리 뭐 어떤 종목을 매수했으면 한 3, 4% 이내에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3, 4% 이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시장에 좀 약간 불안한 어떤 부분들의 요소는 많이 지나갔고요. 지나갔고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되 너무 무리하게 이제 진입하기보다는 항상 이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은 계속적으로 예비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할 때 한 20,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좀 참여해서 또 매매를 하고 또 다시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고 계속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끌고 가는 종목들은 그냥 굳이 팔 이유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혹시나 뭐 장중에 뭐 내려오거나 이렇게 각 종목들이 뭐 주가가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진다고 해도 내 종목들은 또 내려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날에 조금 추가로 조금 더 담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가를 현재가에 계속적으로 맞춰가고요. 지금부터는 좀 시장에 조금 너무 겁내하기보다는 좀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갈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많은 그 주식을 비중을 들어가도 사실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이 없어요.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그만큼의 폭으로 지금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타로 아니 뭐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냥 그때그때 움직이는 뭐 예를 들면 뭐 인도 델타 변이가 나와서 그냥 뭐 어떤 그런 그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인다. 아니면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도 델타 변이가 나와서 이제 컨택 관련주들이 조금 밀리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사본다. 그러니까 각자의 성향에 맞게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들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런 뭐 인맥주 아니면은 그 뭐 공약 관련된 뭐 어떤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혼조세로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오늘 뭐 골프 관련주 움직인 것들 뭐 그렇게 이제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는 어떤 부분들의 종목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약간 그 종목들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시장을 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됐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한 20, 30% 정도 현금을 가지고 나머지 이제 현금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내가 어떤 전략으로 할지를 조금 정한 다음에 내려오는 종목을 나중에 이제 그 수익을 내려고 좀 저가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들을 가는 말에 계속적으로 올라타느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일정 끌고 가는 종목 외에도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또 끌고 가는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좀 그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새로 하는 종목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현금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잘 배분하면서 좀 하실 필요 있고요. 만약에 자금이 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금연물도 가지고 있고 예, 뭐 채권 금리를 하는 그런 상품도 ETF 상품도 갖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없긴 하지만 그런 변동성에 대비해서 뭐 VXX라든지 그런 변동성이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지도 좀 걸어놨고 그냥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 부분에 이제 약간 좀 다양하게 조금 투자를 하는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정체돼 있다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때 또 그런 방향을 좀 따라갈 어떤 준비를 조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선 너무 많은 어떤 그런 그 현금을 다 써버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시장에 너무 겁먹지 말고 어느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혼자서는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우리 신강석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도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300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그렇게 특이사항이 크게 없어요. 일단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유럽 쪽의 시장도 사실 지금 그냥 뭐 0.2% 하락, 뭐 영국 0.5% 하락, 프랑스 0.5% 하락, 유로스탁이 한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니케이도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 상하이 같은 경우도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요. 뭐 대만 같은 경우 0.5%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요런 수준에 그냥 있거든요.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고용지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좀 채권금리는 큰 추세는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그 코로나 지점이거든요. 코로나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채권금리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서서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긴 한데, 그때 좀 하락이 깊어졌다가 갑자기 빨라졌었거든요. 그때 빨라졌다가 채권금리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고 막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되면서 그냥 한 1.5% 정도 권역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앞전에서 이제 1.5%에서 1.7% 사이, 1.6%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여기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박스권이었는데 그 밑으로 좀 이탈을 하면서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꺾이나 이렇게 완전히 밑으로 흘러내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나중에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반영하는 건가 이렇게 약간 좀 헷갈리게 할 만큼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냥 정상적인 흐름으로 조금 돌아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반등이 나오면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BDI 지수가 경기를 좀 선행하는 어떤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구리 가격과 이 BDI 지수가 그 경기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걸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BDI 지수를 계속적으로 보는데요. BDI 지수가 그때 좀 그 중국의 어떤 영향 때문에 좀 꺾였다가 지금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좀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다가 조금 이제 버거워하는 모습이에요. 버거워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상승과 하락을 그냥 옆으로 크게 의미 없이 그냥 옆으로 기고 있죠. 그냥 며칠째 같은 자리에서 뭐 여기를 찍었다 밑에를 찍었다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의미 없는 흐름으로 지수 자체는 지금 좀 전반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도 보면 오늘 개인들이 좀 장 초반부터 조금 매수를 많이 했는데 한 4천억 정도. 그 전에 이제 조금 관망하는 듯한, 기관과 외국인들 좀 관망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메이저들도 지금 어떤 종목을 이렇게 크게 사서 지수를 크게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수를 펌핑을 시키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각 종목들별로 이제 종목별로 약간 게임을 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만 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수준에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요. 일단 거래량도 좀 줄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좀 약간 관망하는 듯한 어떤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닥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만 이제 오늘 환율이 또 하단부에 가니까 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지난번에 여기서 상당히 뚫리면서 이게 원화가 약세로 또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다시 그냥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하단으로 오니까 또 다시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지만 이 환율 또한 그냥 그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냥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시장은. 그냥 이 다음 상황에 대한 어떤 특별히 좋은 어떤 올라갈 만한 어떤 재료가 딱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딱히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좀 그 변동폭이 계속 작아지고 있고요. 종목별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고, 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매수한 어떤 종목들이나 이런 게 아마 수익이 이렇게 크게 안 날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종목들이 뭐 오늘은 올랐다가 내일은 또 내려오고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종가 배팅을 하시던지 뭐 다음날 이제 그 차트를 보고 이런 현상, 이런 어떤 시장에서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차트를 보고 예전에는 이제 이 정도 자리에서 사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아갈 거예요. 점점 안 맞아가면서 종가 패팅을 해도 그 다음날 수익이 크게 안 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이제 크게 많이 내리지도 않으니까 손절도 안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또 갖고 있게 되는, 그래서 종목을 너무 많은 종목에 시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했다가 그 종가 배팅이 안 되면 또 자르고 나오고, 짧게 자르고 나오고, 또 이제 그 종목들을 계속 이제 크게 내려가지 않아서 손절을 안 한다고 계속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 계속적으로 종목으로 채워지긴 하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게 종목별 장세고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조금 약간 종목을 고르고 뭐 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되게 쉬운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네. 그냥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뭐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종목별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년 뒤에 오를 만한 종목이냐 그리고 1년 안에 6개월 안에 어떤 재료가 있어서 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오늘은 아니지만 뭐 차후에 그 6개월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있냐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각각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사연이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이 그런 어떤 사연이 있다면 그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움직이는 종목들을 따라다니기보다는 그냥 좀 느긋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주식을 쉽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움직이는 종목을 계속 캐내려고 하고 새로 그걸 발굴하려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죠. 점점 그런 종목이 많지 않은데 자꾸 그걸 내가 발굴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기간이 있고 또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재료가 있고 하면 그냥 그 종목들을 들고 현금을 그냥 들고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텐데 그런 와중 속에 좀 내려오면 저가 매수를 좀 하고 뭐 올라가면 좀 팔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을 들고 있으면 좀 수익 실현을 하고 그냥 조금 기존 계좌를 너무 예전처럼 너무 바쁘게 하지 말자. 그냥 좀 느긋하게 하자. 그냥 쉽게 하자. 그냥 지금 시장을 그냥 오히려 그냥 쉽게 하면서 그냥 기존에 하시던 어떤 일들을 조금 많이 하시고 기존 본인의 어떤 주업이나 그런 거에 좀 매진을 하시고요. 매진을 하시고 주식은 이제 원래 예전에 그 보셨던 장세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바쁘게 주식만 계속 들여다보고 뭐 예전에 뭐 뉴스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나왔죠. 뭐 코인을 하는데 뭐 직장에 일이 안 되고 손에 안 잡히고 그리고 그 주식 같은 경우도 9시 뭐 3시 반 이럴 때 되면은 또 그 부분에 이제 계속적으로 쳐다보게 되고 또 거기 자꾸 참여하게 되고 막 이제 계속 이제 그럴 수 있는 장이었어요. 그럴 수 있는 장. 그 전에는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시장이었는데 주식이라는 게 10년, 20년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볼 때 그런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기간이 많지가 않고 지금 시장은 그냥 본인이 그냥 주업을 하면서 좀 재테크로 원래 제 주식을 재테크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재테크로 그냥 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왔고요. 그런 시장에서 이제 지금 나중에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조금 지금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려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느긋하게 천천히 그냥 나눠서 사시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이게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이 그냥 뭐 하루하루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제가 LG전자를 좀 보고 있는데 네. LG전자가 예전에 LG화학의 흐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지금의 흐름이 예전에 LG화학이 한 15만 원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2008년도 이후에 시장이 올라오고 나서 시장이 좀 고점이다. 그리고 뭐 지금처럼 특별한 이렇게 모멘텀이 없고 이런 와중 속에서 LG화학이 15만 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장이 내리는 날에도 뭐 그렇게 크게 안 내리고 뭐 오르는 날에도 그렇게 크게 안 오르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차후에 이제 어떤 이런 시간이 계속적으로 흐르니까 어느 날 봤더니 그게 20만 원 돼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요즘에는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뭐 한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을 그냥 조금 여유 있게 그냥 천천히 좀 그럼 사보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LG전자 지금 갑자기 종목 제시해 주신 건가요, 전문가님? 갑자기 뜬금없이 네. 이제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조금 보시면은 LG전자 저 얘기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지금 LG전자가 이렇게 그 현대차나 어떤 그 기아차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앞에 당시에 이제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피크를 친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양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위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자동차 관련주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앞전에 그렇게 그 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LG화학 같은 경우가 약간 그 이런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자리에서 이런 LG전자 같은 경우를 좀 관심을 갖고 보되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 안 움직인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다른 종목들을 계속 바쁘게 이제 찾아다니시고 막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자면 저런 종목들을 조금 지금 권역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차후에 오를 만한 어떤 시장들을 조금 대비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LG화학의 이제 여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자리요. 요 자리가 지금 LG전자의 자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죠. 네. 요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횡보를 했어요. 이렇게 LG화학이요. 그냥 시장이 올라도 오르지 않고 뭐 내려도 내리지 않고 뭐
딱히 그렇게 갈 것 같지 않게 움직이다가 이 자리에서 앞전 자리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서 레벨업을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슈팅이 걸린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좀 약간 조정을 받을 것 같았는데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그냥 천천히 그냥 어느 날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오르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시장은 크게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면서요. 이 상태에서 50만 원까지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에 다른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게 딱히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러고 나서도 이후의 흐름을 보면 또 이렇게 막 크게 하락한 것 같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는 미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뭐 이게 50만 원을 찍고 다시 30만 원, 20만 원대에 왔다 하더라도 또 다시 23만 원 이렇게 오긴 했었지만 또 16만 원도 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자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거의 100만 원을 갔다 온 이제 100만 원을 이상 갔다 온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가 예전에 LG화학을 보면서 지금의 LG전자를 보면서 약간 옛날에 느꼈던 어떤 감정의 LG화학에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LG전자나 이런 종목들 예를 들면 그런 종목들을 조금 천천히 보시면서 그냥 오히려 바쁘지 않게 그냥 좀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좀 쉽게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여쭤봤는데 갑자기 또 종목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LG화학이 상승할 때의 몹스 차트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지수가 고점에 있으면서 최고점에 대한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개인들 종목은 크게 안 올랐을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힘들어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종목들을 새롭게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보고 선별하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고 또 유망한 종목 LG전자까지도 언급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3,300선을 전 거래일부터 이틀 연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방향성은 굉장히 쉽죠. 오를 네, 건가요? 네. 네. 방향성은 굉장히 쉬워요.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 방향성 속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등락을 하고 할 때 그 개인들이 주식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던 어떤 그런 경기 속에서 이제 그게 한 번에 이제 터지면서 그동안에 생산하지 못했던 것들, 뭐 그동안에 뭐 사지 못했던 옷들, 그거를 사람을 한 2년을 묶어놨다가 갑자기 뭐 밖에다가 풀어놓으면 네. 당연히 막 모두 사고 싶고 뭐 못했던 것도 하고 싶고 네.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길 테니까 어쨌든 경기는 일시적으로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스팀팩처럼 일시적으로 팍 약을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거고 그런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들이나 이런 건 계속적으로 좋을 거고 어쨌든 주가는 그런 지표의 발표나 아니면 경기의 그런 상황들을 미리 앞서가기도 하지만 예,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당분간은 또 좋아질 때까지 또 연준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게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뭐 시장의 그런 약을 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고 그 기간이 지금 앞으로도 2023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안 좋아지면 또 좋게 만들고 또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면 또 좋게 만들고 또 좋아지면 또 너무 많이 주가가 가면 또 그거를 또 너무 그렇게 버블이 생기지 않게끔 또 유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정작용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가는 제 경험상 보면 앞으로도 한 1, 2년은 더 남았다. 예, 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았다. 다만 중간에 이제 너무 오버해서 가면
또 이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또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죠. 주가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라고 해도 지금 그 앵커님께서도 어떤 주가가 2년 동안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2년 후에는 지금보다 비쌀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라고 하면 그 안에서 주가가 좀 일시적으로 많이 오르면 또 그때는 처음엔 안 팔겠지만 그게 급락하는 걸 한번 눈으로 보고 또 다시 오르면 어느 정도에서 또 팔고 내가 더 싸졌을 때 다시 사야지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참여자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주가가 이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에 너무 오버해서 갔다라고 하면 그 또 본인들이 투자한 분의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뭐 그런 어떤 리밸런싱도 필요하고 또 이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그런 흔들리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적게는 이제 지수로 한 5%에서 뭐 많게는 어떤 그런 악재나 어떤 돌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도 그때 당시엔 그게 일시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중간중간에 실현과 역경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시장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그게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으로 치면은 뭐 한 10%에서 뭐 한 30% 영역까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 조정을 받고 또 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좀 약간 항상 그 본인의 자산을 이제 거기에 다 위험 노출시키고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이 또 이제 그 뭐 어떤 자산이 전부 다 주식에 들어가 있으면 좀 또 어떤 다른 거를 해야 될 때 뭐 집을 사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엉킬 수 있거든요. 팔지 말아야 될 주식을 또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선 이제 그 좀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긴 하고요. 다만 이 주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보다는 내년도가 주가가 지금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좀 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우리 지수 방향성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또 앞으로 1, 2년은 더 오르겠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는 반드시 또 하락도 있고 조정도 횡보 구간도 거치는 것인 만큼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 계속해서 주셨습니다.